안녕하세요. 신소재공학과 진학을 생각 중인 고등학생이라면 오늘 내용이 정말 중요할 거예요. 신소재공학과 권장 선택 과목 안내. 이걸 바탕으로 고교 학점제에서 어떤 과목을 선택하는 게 좋을지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자료가 단순 학과 소개가 아니고요. 여러분의 그 고등학교 과목 선택에 실질적인 나침판이 되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특히 수학이랑 과학 과목 고민 많으실 텐데 오늘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신소재공학과. 정확히 뭘 배우는 곳인가요? 자료에 보니까 금속, 세라믹, 고분자, 반도체 이런 첨단 소재의 구조, 특성, 제조, 응용 기술 이런 걸 연구한다고 나와 있네요. 네, 맞아요. 미래 산업에 필요한 고기능성 소재를 설계하고 활용하는 인재를 키우는 곳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냥 재료를 다루는 걸 넘어서요. 그 재료의 아주 근본적인 구조와 특성을 이해하는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거기에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는 상당히 창의적인 과정이라는 점이에요. 창의적인 부분이군요. 단순히 배우는 게 아니라. 그렇죠. 원자나 분자를 가지고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거니까요. 되게 흥미로운데요. 그럼 어떤 학생들한테 이 학과가 좀 매력적일까요? 자료에서는 물질의 성질이나 구조에 대한 과학적인 호기심 이런 게 많고 또 화학이나 물리 같은 기초과학에 대한 논리적 이해 그리고 실험, 분석 활동에 적극적인 학생 이런 특징들을 꼽고 있네요. 네, 정확합니다. 특히 그 실험이랑 분석 활동을 강조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이 분야가 이론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실제적인 검증이랑 응용이 필수적이거든요. 머리로 아는 거랑 손으로 해보는 게 같이 가야 해요. 그렇군요. 이론과 실제의 조화가 중요하군요. 그럼 대학에 가면 구체적으로 어떤 과목들을 배우게 되는지도 궁금한데요. 자료에는 일반 물리학, 일반 화학, 그리고 신소재 공학 개론 이런 걸 전공 기초로 배우고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나노 재료학, 전자 및 반도체 재료학, 복합 재료, 반도체 공정. 이름만 들어도 전문적인 느낌이 확 나네요. 네, 그렇죠. 이 기초 과목하고 심화 과목의 연계성을 보시면요. 고등학교 때 배우는 기초과학, 특히 물리, 화학이 대학 전공학습에 정말 탄탄한 기반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과목 선택이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하시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이제 오늘 저희 이야기의 핵심으로 바로 연결되는 거죠. 네. 그럼 드디어 가장 중요한 부분, 고등학교 선택 과목입니다. 이 신소재공학과 권장 선택 과목 안내 자료에서 추천하는 과목들 정말 구체적으로 나와 있던데요. 우선 일반 선택 과목부터 한번 볼까요? 네, 일반 선택 보시면요. 수학에서는 대수, 미적분 원, 확률과 통계 이걸 중요하게 보고요. 과학에서는 역시나 물리학, 화학, 그리고 생명과학도 관련이 있고 정보 과목도 언급되어 있네요. 수학이랑 과학은 기본이고 정보까지도 관련이 있군요. 그렇죠. 이런 과목들이 신소재를 이해하고 또 공학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언어이자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진로 선택 과목은 이것보다 훨씬 더 깊이 들어가는 내용이겠네요. 수학에서는 기하랑 미적분 2, 과학에서는 물리학은 역학과 에너지, 전자기와 양자, 화학은 물질과 에너지, 화학 반응의 세계 이렇게 심화 과목들을 강력 추천하고 있어요. 네, 바로 그 점입니다. 이 진로 선택 과목들이 정말 중요해요. 특히 물리학이랑 화학은 신소재의 그 물리적, 화학적 특성을 정말 근본적으로 이해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과목들이죠.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반도체 소재의 전기적 특성을 이해하려면 전자기와 양자 지식이 필수적이고요. 또 새로운 고분자 물질을 합성하려면 화학 반응의 세계에서 배우는 원리들을 알아야 하겠죠. 그리고 미적분이나 기하 같은 수학 과목들은 이런 현상들을 이제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모델링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이 과목들을 깊이 있게 공부하는 게 대학 공부랑 그냥 직결된다고 보시면 돼요. 진짜 수학이랑 과학, 특히 물리랑 화학이 정말 핵심 중에 핵심이네요. 자료에 융합 선택 과목으로 융합과학 탐구 같은 것도 있던데 이건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네. 신소재라는 분야 자체가 사실 굉장히 융합적인 학문이거든요. 예를 들면 바이오 센서 같은 건 재료공학이랑 생명과학이 만나는 지점이고 에너지 소재는 화학이랑 물리가 다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분야의 지식을 연결하고 통합하는
그런 융합적 사고 능력도 점점 중요해지고 있어서 언급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한 우물만 파는 게 아니라 넓게 연결하는 능력도 필요하다는 거네요. 그럼 졸업 후에는 어떤 진로들이 있을까요? 이것도 궁금한데요. 보니까 반도체, 2차 전지, 디스플레이 개발자 이런 첨단 산업 연구직도 있고 정보부처 공무원이나 국책연구소, 연구원, 심지어 특허 전문가나 창업까지도 가능하다고 나와 있네요. 정말 다양하네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신소재 기술이라는 게 반도체, 에너지, 바이오, 미래 산업 거의 모든 분야에 다 영향을 미치거든요. 핵심 기술이니까요. 그래서 진로가 정말 넓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료에 나온 유사학과나 개설대학 정보도 같이 보시면 선택의 폭을 더 넓힐 수 있을 겁니다. 전략을 아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듣고 보니 정말 수학, 물리, 화학 과목을 깊이 있게 공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느껴지네요. 네, 이 자료가 정말 좋은 가이드라인인 건 맞아요. 하지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여러분 자신의 흥미와 강점이라는 겁니다.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눈 과목 예시들을 참고하시되 이걸 바탕으로 나는 뭘 잘하지? 뭘 할 때 재밌지? 이걸 신중하게 고민해서 자신만의 최적의 과목 조합을 한번 설계해 보세요. 그리고 자료의 출처가 어디인지, 예를 들어 대학에서 제공한 건지 등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인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필요하면 추가 정보도 꼭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맞습니다. 결국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니까요. 여러분의 오늘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미래의 큰 가능성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서요.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현명한 결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탐구에서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